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식 토크 시간입니다. 원어원, 요즘에 너무나 핫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원어원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원어원이든 성과관리 미팅이든 피드백 미팅이든 여러 가지 단어로 쓰겠지만 아마 이 핵심은 원어원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분야의 아주 권위자라고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영역에서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현장을 수행하면서 원어원의 다양한 사례와 그리고 성과들을 만들어내신 분을 모셨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성과관리 컨설팅과 코칭으로 지금까지 많은 기업의 OKR을 보급하신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OKR 센터장 신주은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 OKR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주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좀 어떤 키워드나 어떤 좀 주제로 또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원어원인데요. 최근에 원어원 주제로 교육이나 워크샵이나 컨설팅의 요청들이 많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들이 있는가 보니까 이제 우리의 평가의 시스템이 변화가 되거나 또는 우리가 성과를 잘 내고 싶은데 구성원들의 성과를 촉진해주기 위해서 또 리더가 원원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원어원 키워드가 가장 요즘에 어떻게 보면 조직 안에서 고민이기도 하고 잘하고 싶은 또 영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사실 원어는 당연히 좋은 거 알죠. 많이 들었고 책에서도 봤고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원어원 미팅을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조금 어떻게 하면 이 부담감을 좀 해소하면서 이 원어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대표적인 질문들 그리고 리더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을 다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원어원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가. 사실 이 원어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서 어떤 그 불편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하고 있는 과업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이 원어원이다. 그래서 어떤 어색한 시간, 네, 우리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표에 대해서, 우리 과업에 대해서 아니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약간 이제 직장인들 관점에서는 중요한 걸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좀 해봐라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내용에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원어원의 이제 권위자로서 신주은 센터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원어원 이제 기업에 보급한 거 말고 직접 했던 그 사례를 좀 하나만 기억에 남는 거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있었던 이제 원어원, 제가 진행을 했던 원어원인데요. 저도 이제 OKR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리더의 자리를 맡고 있고, 이제 구성원들과 원어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성원과 팀원과 원어원을 하면서, 사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번아웃과 같은 증상, 네, 뭔가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코칭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즐거워했던 멤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원어원을 하면서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했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계속해서 쓰는 표현들에 제가 주의 깊게 봤어요. 표현들을 보니까 부담감이 있다, 잘해야 된다,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많이 쓰는 표현들을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네요. 잘하고 싶은 건데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맞아요. 저 요즘 상태가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눈 그런 원어원의 어떤 대화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금 내가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네, 제가 원어원을 잘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다. 네. 반복적인 그 단어들을 좀 캐치해서 이것을 좀 더 안심을 줄 수 있게 하고 보다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목표에 관점으로 더 이렇게 격려하고 더 나아가자는 취지로 원원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은 지금 잘 하고 계시겠네요? 네네. 이제 조금씩 이제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네. 하나하나씩 또 좋은 어떤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나의 성공 사례들을. 네.
그렇다면 이제 기업에 좀 도입하시면서 다양한 힙한 사례들, 요즘에 힙한 사례들 많을 텐데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례들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좀 이제 굉장히 겨울이 다가오면서 추워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 기업에서 한 담당자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 센터장님 한번 만나주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기업은 우리가 한 2, 3년 전에 가인지에서 또 OKR과 애자일과 관련해서 도움을 드렸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있는 담당자들과 함께 미팅을 하면서 어떤 이제 고민들을 나눠주셨냐. 우리가 이 기업에서 2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도에 2025년에 우리가 절대평가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항상 리더와 구성원들이 면담을 하거나 미팅을 하면 이런 대화들을 나누셨던 거예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냐. 왜 제가 B등급이죠, C등급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 네, A등급 2명밖에 못 주는 거 알잖아. 네, 이번에 올해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항상 면담을 할 때 이 상대평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어떤 핑곗거리 또는 어떻게 보면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서 면담을 항상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오원을 하고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목표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리더들이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리더들이 원오원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성과에 포커스 맞춰서 어떤 걸 개선해야 되고 어떤 걸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리더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리더분들을 잘 도와보자. 네, 그런 관점에서 인스파이어링 코칭이라는 얘기들을 인스파이어링 코칭이란 프로그램들을 같이 좀 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 온고잉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어떤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조직 안에서 우리가 원오원 중요하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리더들이 원오원을 잘할 수 있는 도움들은 어떤 걸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이제 좀 어떤 게 어쩔 수 없었어. 이 얘기는 사실은 기업 내에서 좀 나올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었어. 이번만 넘어가자. 네.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몰라서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몰라서 못 하는 거지. 이게 나 억지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더 이걸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한 가지 장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어떤 흐름으로 좀 이런 인스파이어링 코칭이나 우리 조직 안에서 또 리더분들이 이 원오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원오원이라고 했을 때 그냥 면담? 또는 우리가 어떤 캐주얼한 토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오원의 핵심은 이제 성과에 있는 것 같아요. 목표에 대한 얘기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이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이 원오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네, 그래서 12주 동안 우리가 3개월 단위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초기에 목표 설정과 얼라인과 우리가 서로 그런 싱크를 맞추는 것들을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제 중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코칭 말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피드백하고 어떤 개선점을 찾아갈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를 이 12주 과정으로서 인스파이어링 코칭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핵심은 이제 어떻게 원오원 해야 되는지 배워보고, 그리고 그 원오원을 실제로 실천해 보는 거. 실천할 때 이제 코치가 같이 함께해서 어떤 것들을 고치면 좋을지, 어떤 것들을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클리닉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이 S 기업은 그렇게 리더들을 좀 서포트를 하고 스폰서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할 때 개선해야 되는 거. 결과적으로는 실천을 해야 개선할 것들이 보이고 개선을 해야 이게 좋아지는 거니까 그 주제는 되게 인상 깊습니다. 네. 특별히 12주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12주를 딱 떠올렸을 때 OKR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OKR의 어떤 성과관리 사이클을 3개월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으시고, OKR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KPI 목표가 1년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중요한 프로젝트나 과업들을 3개월 단위로 쪼개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뭐 어떤 다른 힙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직들이 많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S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이 원오원에 대한 좀 고민들과 그리고 본인들만의 시스템들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장표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서 뭐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가를 정말 성장 관점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미 2015년부터 글로벌 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에서는 시작이 되었고,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절대평가와 원오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그런 얘기를 한 곳이 이제 LG인 것 같아요. 네, LG 조직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1대1 케어링이라고 해서 1대1 케어링을 1년에 한 3번 정도는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번, 중기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그리고 중간에 워크톡이라고 해서 수시 피드백, 수시 원오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은 조직들이 절대평가로 전환한 것 뿐만 아니라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원오원이다 보니까 2019년부터 이 원오원에 대한 뭐 관련된 책들, 백종원 코치님도 얼마 전에 오신 걸 제가 봤는데 그런 관련된 책들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리더들이 더 CFR, 네, Conversation Feedback Recognition이라고 하죠. 네, 피드백을 잘하고 격려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시로 만나고 1대1로 만나는데, 자, 수시와 1대1이 사실 둘 다 부담스러운 단어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이제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수시로 만나고 1대1로 만나는데 그때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격려도 해야 되고 인정도 해야 되고 칭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하고 있는지 또 봐야 되고, 이제 복합적인, 이 원어원이 그냥 단순히 1대1로 만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 같아요. 방금 엘사도 1대1 케어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지점들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대표님, 우리 원어원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원어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궁금증, 뭐 리더뿐만 아니라 경영자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직에서 이제 뭐 원어원 관련된 교육이나 컨설팅 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 왜 중요해요? 꼭 해야 돼요? 바쁜데 해야 될까요? 네, 현업도 바쁜데 원오원 할 시간이 없는데 언제 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항상 제가 들려드릴 예화가 있어요. 네, 어떤 예화냐?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네, 제가 사례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진 않아요. 네, 아마 동료로서 잘 아실 텐데, 네, 제가 운동을 즐겨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운동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냐? 제가 2년 전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결혼식장의 건강한 모습 그리고 좀 몸을 가꿔서 한번 내가 네, 결혼식에 들어가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필라테스를 마음 먹고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필라테스를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1대다 이제 그룹 필라테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룹 필라테스를 끊고 가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죠. 네, 손을 높이 드세요. 발을 높이 드세요. 네, 한번 테이블 토 해볼까요? 뭐 이렇게 뭐 전문 용어를 쓰면서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자세를 잡는데 자세를 잡으면서도 잘하고 있나? 네. 이거 맞는 거야? 이거 허리 힘이 들어가는 게 맞나? 다리 힘이 들어가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는 따라 하지만, 정말 나의 몸 상태가 좋아지는지, 또는 나의 자세가 올바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더라고요. 왜냐? 그룹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룹을 하다가 한 번은, 그룹 필라테스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1대1 필라테스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처음으로 1대1 필라테스 클래스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가자마자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 고객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얘기를 했죠. 저는 목도 불편하고 어깨도 불편하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직장인들의 어떤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고충들이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고객님은 먼저 목과 어깨를 근육을 푸는 것들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저에 맞는 로드맵과 그런 커리큘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필라테스를 1대1로 1회, 2회, 3회 하는데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필라테스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원오원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주간 미팅을 통해서 팀 미팅도 하고 월간 미팅을 통해서 팀장들이 만나기도 하고 그룹으로 만나긴 하지만 그 그룹으로 만났을 때 할 수 없는 대화들을 하는 것이 원오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그 구성원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있는 영역, 조언을 들어야 되는 영역, 격려를 들어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 1대1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1대1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원오원의 힘이자 원오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필라테스 선생님은 어쨌든 그 영역에 엄청난 전문가시고 많은 고객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 언더백 기업의 리더들 또는 직장인들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더니 대표님 나보고 팀장을 하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분들이 1대1로 만났을 때 어디가 뭐 예를 들면 필라테스처럼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요즘 목표 달성하는데 어떤 게 부족해?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장벽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이제 리더분들이 원오원을 해보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드는 생각, 가서 무슨 대화를 하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지?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리더분들을 위한 이제 팁들은 질문을 좀 몇 가지, 나만의 질문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항상 자주 쓰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만났을 때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점수를 매겨보면 컨디션 점수는 몇 점이세요? 그거 질문 하나로 뭔가 이야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저 한 3점이에요. 왜 3점일까요? 뭐 이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질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질문들도 나눕니다. 지금, 목표에 몰입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목표에 몰입하면서 가장 좀 행복했던 그런 뭐 한 달간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세요? 그러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걸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 질문에서는.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이 자랑으로 시작하면 조금 이제 마음문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근데 목표에 몰입하는데 방해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거세요? 뭐 이런 질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질문은 제가 지원할 거 있을까요? 더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질문만 계속 우려먹어도 계속 우려먹어도 원오원을 하는데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성도 알려주셨고,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이제 뭐 강조도 해주셨는데, 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듣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들.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이후에 좀 질문할 때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실제로 듣는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좀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표를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뭐 이런 장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원오원을 하는 이제 조직 안에서 설문조사들을 하면서 리더들이 정성적으로 피드백을 해줬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그 구성원이 고민하는 거를 좀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전에는 몰랐던 걸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함께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히려 반대로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업무에 대한 피드백은 내가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원오원을 해야 할까? 계속?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피드백을 주신 분도 있고, 또는 내가 리더로서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할 때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중간 관리자로서 우리 상위 조직의 결정을 내가 알려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때, 그냥 뭔가 까라면 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는 격려와 인정을 해줄 때 내가 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런 설문조사들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리더들을 만났을 때 실제로 좀 드리는 팁들을 이 시간에 지식 토크에서 다 풀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자주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리더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원오원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원오원하고 피드백을 줬는데 구성원이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요. 또는 구성원이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될까요? 사실 이 텍스트만 읽어도 그 안에서의 그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피드백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두 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역은 구성원의 어떤 역량.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성원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구성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동기나 의지가 있는가? 네, 이 두 부분을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면서 각각의 의지가 높은데 역량이 낮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역량은 굉장히 높은데 의지가 또 낮은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역량과 의지가 높은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좀 이야기들을 나누고 101 때 어떤 디렉션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잘 풀어낸 하나의 장표가 있어서 저 가져갔어요. 일단 처음으로 우리가 의지는 굉장히 높아요. 네, 잘해보고 싶어. 근데 역량이 낮아. 네. 그런 어떤 구성원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원원해야 되냐면 한번 잘해봐. 믿고 맡길게가 아닙니다. 네. 나는 역량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시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101하고 코칭형 리더십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저는 가르치면 안 되겠네요. 기다려줘야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구성원의 상황에 맞게 그 니즈에 맞게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시일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세요. 네. 오늘까지 우리가 컨텐츠 올릴 텐데 컨텐츠 올릴 때는 지난번에 했던 거와 비슷하게 이번에 컨텐츠 5건 올리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디렉션과 지시를 해야 하는 그런 구성원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와,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지금 이 노트에다 뭐라 썼냐면 네네. 리더하기 어렵네라고. 이걸 어떻게 다 이 상황이 막 진짜 개별화라는 게 진짜 개별화군요. 맞습니다. 진짜 이 사람의 역량과 이 문제의 관점, 그러니까 의지나 동기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둘 다 높을지, 하나만 높지, 하나만 낮지, 뭐 둘 다 낮을지. 쉽지 않네요, 이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리더의 자리가 정말 쉽지 않지만 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 리더가 어떤 마음으로 구성원을 보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냥 일로만 구성원을 보게 된다면 그냥 일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구성원을 정말 잘 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보고 관찰하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잘 해주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해준다. 뭐 이런 이제 뭐 말들이 너무 있는데.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거 참, 이 장표 꼭 찍으셔서. 네. 가인지 캠퍼스에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꼭 찍으셔서 이 원어원 할 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너무 도움되는 장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욕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성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성원에게는 지도형의 리더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정도만 주는 거죠. 그리고는 3일 뒤에 결과물 가져와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의욕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역량도 좀 이렇게 낮다라고. 역량은 보통이지만 일관성 없는 의욕이 있는 경우에는 좀 지원형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리고 높은 역량과 높은 의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을 하는 거죠.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임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어떤 리더십의 유형들을 가지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 구성원들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함께하고 있는 팀원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네, 높은 의욕과 그리고 높은 의지가 있으면 내가 이 정도의 리더십 발휘해도 되겠네. 또는 지금 A라고 하는 구성원에게는 내가 지도형 리더십을 발휘해줘야겠네. 이런 어떤 유형별로 좀 리더십의 나의 모습들을 달리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질문들이 또 많습니까? 네, 제가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101 이제 1대1 리더 코칭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었냐? 여기 성수에 위치한 라이프스타일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이제 기업에서 한 디자인 팀장님이었어요. 디자인 팀장님께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자이너다 보니까 결과물들을 낼 텐데, 근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A, B, C 안 중에서 C가 좋은 것 같아. 이 실무자가 봤을 때는. 근데 상위 리더가 A라고 결정을 해줬어.
근데 그거를 어쨌든 중간 관리자로서, 리더로서, 아, 이게 왜 A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왜 A가 맞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그 중간 관리자의 워딩을 빌려오자면, 그냥 A라고 하면 A라고 알아들으면 되지. 왜 이 A인가요? 라는 질문도 계속 받는다는 거죠. 요즘에 리더분들 아마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요? 뭔가 결정이 내렸을 때 왜 그럴까요? 뭐 이런 why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hy라는 질문들이 더 많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리더분이 항상 이제 원어원 할 때, 제가 그때 결과물 낼 때 왜 A로 결정됐을까요? 라고 실무자가 물어보면, 아, 그거 뭐, 대표님이 그렇게 결정했어. 뭐 이렇게. 네, 대표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뭐 이렇게 항상 원어원을 진행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게 뭔가 설득력이 없고 항상 뭔가 대표님에게 공을 넘기는 것만 같고 그리고 실무자도 이렇게 막 와닿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항상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대화가 계속해서 원어원에 있으니까 구성원도 잘 질문도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내가 리더로서, 네, 중간 관리자로서 원어원을 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네, 중간 관리자로서 뭔가 구성원의 성장과 그리고 어떤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잘 연결시켜주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가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 격려해드렸어요. 이런 리더분 없으시다. 네, 굉장히 잘하셨다, 팀장님.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다.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사례였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이제 사례인데,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캠페인과 프로모션과 애니메이션과 뭐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배달의 민족의 한 디자이너 팀장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뭔가 이 배달이를 가지고 패러디를 하고 싶은데 그 패러디를 하고 싶은 그 영화가 사실 부정적인 영화였다고 합니다. 네, 폭력성이 있는 그런 영화. 그 폭력성이 있는 영화를 가지고 패러디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라고 디자이너 팀장이 그 이사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이사님이 어떻게 답하셨는가가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답하실 때 하세요? 하지 마세요? Yes or No로 답하신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왔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패러디를 할 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패러디를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No! 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그 디자이너 팀은 배달이를 가지고 모든 패러디를 하지 않을 거래요. 왜냐? 배달이를 가지고 패러디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의사결정의 한 부분만 보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짓고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NO라는 대답만 하게 되면 리더가 그렇게 의사결정하게 되면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패러디는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만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사님은 왜 우리가 패러디를 할 때 긍정적인 어떤 영화나 긍정적인 어떤 소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맥락을 찾게 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팀장님께도 이제 성수에 있는 라이프 스코치를 파는 그 리더님께도 이렇게 얘기 드렸죠. 우리가 ABC 중에서 A를 결정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굿즈를 판매하는 브랜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잘 드러난 그런 어떤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맥락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팀장님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화를 나눌 때 있어서 많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뭔가 결정을 내려주고 아니면 결론을 얘기하는 거에 너무 익숙한데 그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론 이면에 있는 그 why를 얘기해 주는 것이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패러디 해도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결론과 그리고 어떤 결정된 사항들만 가지고 일하는 그런 어떤 구성원이 아니라 맥락을 알고 일하는. 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 때, 내가 다음번에 패러디 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넣어봐야겠네. 다음번에 내가 디자인할 때는 조금 더 행복한 어떤 이미지나 그런 컬러를 써봐야겠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그런 어떤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어제 지식 토크 때 제가 배우긴 했는데 SSKK라는 게 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네, 그래서 어제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맥락과 이유. 이 단어 전공을 정말 좋습니다. 맥락과 이유를 설명해 줘야 그게 그가 더 이제 또 추진하고 일을 더 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 성과에 달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평안하게 위축되지 않고 그 일을 더 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제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에 따른 코칭 방법을 알려주셨고 지금은 또 이제 맥락과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이유 이런 이제 꿀팁들을 알려주셨는데 리더 입장에서 내가 진짜 잘하고 있을까? 뭘 보면 내가 지금 이 원어원을 잘하고 있지? 셀프 피드백 또는 어떤 점검표? 어떻게 해야 이 원어원이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실제 이 질문을 저도 현장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네, S기업에서 이제 리더분들이 원어원들이 이제 훈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인스파이어링 코칭을 통해서. 근데 인스파이어링 코칭을 내가 열심히 이제 막 원어원도 하고 구성원들도 만나는데 내가 보기엔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항상 다들 가지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저희 정우영 본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구성원들과 이제 성과관리 코칭, 피드백 미팅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만족스러웠는가는 내가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의견도 필요하고 또는 제3자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조금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리더분들이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나의 원오원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실 실제 컨설팅에서 활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지고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지식 토크 들으시는 리더분들 그리고 구성원분들 아마 그분들도 그런 어떤 궁금증 그리고 어떤 목마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그래서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 슈퍼비전 표를 좀 활용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슈퍼비전 표는 뭐냐면 내가 원어원을 끝났어. 했어. 그러면 그 나의 원어원을 좀 돌아보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관계 형성에 있어서, 코칭 스킬에 있어서, 실행 촉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측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미팅을 했는가, 또는 목표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가, 또는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코칭 스킬을 제대로 활용했는가, 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문항들을 읽으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체크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미팅 때는 밝음 점 찾기를 잘했네. 이번 미팅 때는 그래도 격려가 있었네. 이번 미팅 때 피드백은 좀 부족했어.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도구로서 이 슈퍼비전 표를 좀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기업의 그룹장님은 처음에는 이 슈퍼비전 표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뭔가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이거를 하게 되면 나의 실력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 이런 부담을 가지시다가, 근데 실제로 이 슈퍼비전 표를 한번 사용하시더니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본인도 스스로 체크하고 실제 같이 미팅을 했던 구성원에게도 요청하셨어요. 굉장히 용기가 대단하신 우리 그룹장님이신데 내가 원어원 같이 우리가 진행했는데 나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해달라. 그래서 이제 구성원도 피드백하고 그리고 함께 그 슈퍼비전에 참여를 했던 이제 코치인 거죠. 네, 전문 코치도 이제 슈퍼바이저로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땐 피드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피드백이 약했네요. 뭐 이런 이제 객관화를 하기도 하고 제가 격려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체크가 안 된 거 보니까 격려를 더 잘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피드백들도 하시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어떤 영역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개선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일종의 피드백 받을 용기. 피드백 받을 용기가 이게 있어야 또 개선할 수 있고 이걸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듣고 그분은 어쨌든 되게 용기가 엄청 나셨네요. 저도 그런 용기를 좀 발휘해 봐야겠습니다. 이 유튜브 댓글이랑 그 채팅창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오 회원님 반갑습니다. 한 패스의 황인출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신준 센터장님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그리고 가이드 캠퍼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 한은진 회원님께서 저도 그룹 필라테스보다는 1대1 필라테스가 좋더라고요. 네, 저랑 잘 맞으시네요. 필라테스 홍보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라테스 1대1 좋다고 합니다. 네, 저도 컨디션 점수
오늘 컨디션 점수가 몇 점이십니까? 저는 일단 10점입니다. 왜 10점입니까? 네, 오늘 이 지식 토크를 통해서 뭔가 지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리더분들과 또 직원분들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도 10점 됐습니다. 방금. 네, 10점이 되셨군요. 네, 10점 말씀해 주셔서. 리더 진짜 어렵네요. 말씀하셨고, 신인순 회원님 반갑습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트러블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어원 때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네네. 다른 직원들과의 트러블이 있는 구성원과 원어원을 할 때 어떻게 원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직원 입장에서 다른 직원과 이런 관계의 어려움과 트러블이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원어원에서 어떻게 풀어가시냐, 리더로서. 네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구체적인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상황을 더 알 수 있을 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떤 표면적인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보자면, 일단은, 좀 구분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이 어떤 트러블이나 이 문제라고 하는 특성이 제3자가 개입을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구성원들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이슈가 있을 거고, 또는 뭔가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의 개선이나 회사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컨설팅을 했던 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이 있었어요. 뭐냐면 실제 그 물류팀이랑 마케팅팀이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팀은 뭔가 프로모션 하니까 물류팀에 이거 스티커 뭐 더 넣어서 주세요. 뭐 이거를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물류팀은 맨날 요청만 받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네,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원오원 때 이제 대표님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대표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었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둘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풀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둘이 만나봐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마케팅 팀장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물류팀의 입장을 듣고, 그 물류팀의 입장과 마케팅 팀의 입장들을 서로에게 공유를 해주고, 이런 오해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 서로 만나봐 라고 하는, 그래서 카드도 주면서 좀 티타임 가지고 와 뭐 이렇게 좀 해결을 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그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관계성에서 서로 만남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의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갔을 때는 무엇을 하셨냐면,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한 1시간 동안 집중회의를 했대요. 무슨 집중회의를 했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직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그레이 에리아에 있는 그런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에서 프로모션을 하면 그 프로모션 한 것에 우리가 뭐 답변을 줄 때, 고객들에게 문의 답변을 줄 때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R&R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그 명확하지 않은 R&R들을 누가 가져가면 좋을지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최종 의사결정자가 같이 있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류팀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케팅팀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좀 의사결정을 내려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제가 실제 목격을 하고 같이 그때 조언을 해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구성원끼리 해결해야 되는지, 회사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지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럼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걸 개선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프로 일잘러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실무도 하는 리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무 안 하는 리더, 대부분 실무를 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을 잘 못 챙기고 시간이 가버릴 때가 많아요. 나 일 처리하는 게 너무 바쁘니까. 원어는 좋은 거 알겠는데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소통은 안 되고 업무적인 소통만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리더십을 이끌어가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프로 일잘러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프로 일잘러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표현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적인 어떤 얘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원어원과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정말 리더로서 구성원에 대한 성장과 그리고 일에 대한 성장을 둘 다
한번 내가 가져가 보고 싶구나라는 그런 정말 일잘로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느껴지셔서 일단은 굉장히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이 프로 일잘러님의 질문에 있어서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구성원의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잘 체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원오원을 조금 우리가 구분지어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원오원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목표 중심의 원오원이 있을 거고 또는 그 개인의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원오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오원을 할 때 있어서 목표 중심의 원오원은 조금 더 주기를 자주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가 목표 중심의 원어원들을 정기적으로 가져가 보겠다라고 결심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네, 또는 2개월에 한 번 이렇게 조금 넓은 주기로 가져가실 때는 성장과 관련된 원어원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걸 미리 일정들을 좀 잡아 두시는 것이 내가 일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하다가 구성원의 성장을 놓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덜 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원어원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주기를 달리 가져가시고 성장과 관련된 그런 어떤 원어원은 분기에 한 번 정도 내가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성장과 목표와 성장 이 두 가지를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나눠서 좀 더 이 영역이라면 이분의 질문이라면 이제 주기를 조금 더 짧게 하는 것과 좀 길게 가져가는 거, 이 시간을 잡는 거, 이 기간을 잡는 거 그 자체가 시스템이 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이 환경 설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누셨고 원어원에 대해 중요성도 알겠고 또 방법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원어원 진짜 중요합니다. 뭐 이런 마지막 격려와 뭐 이런 메시지로 인사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식 토크에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어원 현장들을 다니면서 저 나눴던 질문들 그리고 나눴던 고민들을 저도 좀 허심탄회하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리더분들이 원어원 중요한 거 아는데 나 잘 못하겠어 라고 좀 이렇게 낙심되어 있거나 이렇게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 네. 원어원 그래도 첫 스타트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뭔가 새로운 스타트를 해보는 그런 시작점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든 리더분들과 그리고 구성원분들 일을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성원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리더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리더 어렵습니다. 근데 원어원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원어원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피드백을 받을 용기, 맥락을 잘 소통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사람에 맞게끔 리더십을 발휘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지식 토크는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가인지 캠퍼스 회원분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원어원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식 토크는 사랑입니다.